자, 계속해서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봤어요? 하이포님 봤고요. 그 다음에 시나님 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폴리스미, 어, 하이포님,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폴리스미 봤고, 하모님 봤고요. 하이퍼님이 아니라 하모님 봤고, 그 다음에 폴리스미 봤고, 그 다음에 시나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앤토님까지 봤고, 앤토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폴리스미하고 그 다음에 하모님 요것도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단어가 동일하지만은 같은 그 related 된 의미냐 아니면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의미냐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님 보겠습니다. 하이퍼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위어, 하위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유사하게 이것도 그냥 유사하게 그 다음에 하이퍼님이라고도 부르면 요건 상위어예요. 상위어, 하위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이퍼님 발음도 비슷하죠? 요거는 HYPER 요 부분이 들고 이건 PO죠. PERPO.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위어, 하위어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C번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새예요. 그죠? 네, 새고, 그 다음에 이 새는 뭐 crow, hawk, dog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매류가 이제 요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단어를 분류해 놨잖아요. 그 bird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 그죠?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헉, 캐스트럴은 이 매 종류로서 또 아래에 있고, 그죠? 위아래 계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도 보시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도그와 get은 애니멀의 하이퍼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게 뭐라고요? 하위어. 그러면 개와 고양이는 동물의 하위어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뭐 집어넣어요? 하이퍼님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아까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자, 이거였었지. 네. 하이퍼님. 그죠? 하이퍼님.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애니멀은 이렇게 반대말이 이렇게 이것을 애니멀은 도구와 캣의 뭡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애니멀은 도구와 캣의 뭡니까? 그 다음에 캣의 뭡니까? 이거는 하이퍼님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개하고 고양이는 아래, 애니멀보다 아래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어다라고 말하는 거고, 요것이 애니멀이 이렇게 위쪽에 나와서 애니멀은 개와 고양이의 상위어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을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하이퍼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터와 마더는 외면의 하이퍼님이다 라고 하위어다. 만약에 여자는 시스터와 마더의 하이퍼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버리면은 여기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캐스트럴은 헉의 하이퍼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헉이 들어가면 헉은 캐스트럴의 하이퍼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보고 이 용어를 잘 사용해서 넣어줘야 되고,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용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개념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면서 암기해 둬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구가 있어요. 해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즐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요 톱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님은 vertical relationship, vertical relationship, 수직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수직 관계, vertical relationship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반위어로 했을 때 텍서너미, 분류어라고 하죠. 분류. 텍서너미 봤었죠. 이 수평적 horizontal 이런 관계, 여기 왔죠? horizontal 관계라는 거. 얘네하고 얘네들 관계. 얘네 관계. 얘네 관계는 다 뭐예요? 텍서너미라고 부를 수 있죠. 텍서너미. 됐죠? 이 텍서너미 관계는 반위어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 관계는 반위어 관계예요. 이것을 반위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좀 특이하기는 하죠. 그죠?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님은 vertical relationship이다. 텍서너미에서의 vertical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가로쳐 놓으면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의미론, 활용론, 형태론들은 서술형으로 내기보다는 이제 아직 그동안 안 나왔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살짝 개념만 맛보기 개념으로 던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2점짜리 기입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가로넣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즉 가로넣기 개념 때려넣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나요? 써는 이렇게 가로 안에 넣었을 때 써는 툴의 하이퍼님이다 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헥서와 지그서는 시스터 관계다. 이러한 텍서너미의 시스터 관계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반이어냐 동이어냐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텍서너믹 반이어가 되는 거죠. 텍서너미 시스터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반이어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로님이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됐을까? 부분어 정도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메로님 부분어. 자, 이 부분어도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A라는 요소가 B라는 요소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whole, part whole relationship을 나타내는 거예요. part whole relationship, 그 관계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볼까요? 휠, 자동차에서는 휠도 있고 엔진도 있고 도어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그 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면 피스톤도 있고 밸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부분어가 되는 거죠. 자동차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과 파트의 관계는 거죠. 여기도 엔진이 지금 엔진과 피스톤, 밸브 이런 것들이 부분어 관계가 되는 거죠. 뭔가 상하 관계로 해놓으니까 이거 아까 상위어 하위어 그 관계랑 좀 헷갈리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부분이면, 자, 이것도 상하 관계라고 했잖아요. 툴이 해머의 이 부분 관계입니까? 홀 파트 관계입니까? 한번 보세요. 툴과 해머가 홀 파트 관계예요. 툴 안에 해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툴이라는 도구라는 것을 도구 안에 뭐가 해머가 들어가 있는 거니? 그건 개념이죠. 물리적으로 그 안에 도구라는 것 안에 해머가 들어가 있냐고,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도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해머나 써나 치즈 같은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 안에 뭔가 파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물리적인 개체여야 그 안에 뭔가 부분이 돼 있다,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하 관계로 표현을 지금 해놨지만은 이것은 부분어 관계가 아니죠. 하위어 관계하고 부분어 관계가 지금 계층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상위어 하위어가 아니에요. 부분 관계예요. 그쵸? 엔진과 자동차가 상위어 하위어가 아니라고요. 부분
부분 관계예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엔진 안에 피스톤이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메로니미 관계다, partial relationship이다 라고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위 하위어 하이퍼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메로니미를 하이퍼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갈게요. 주의라고 제가 써놨죠. 자, pain은 그냥 통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유리, 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pain은 윈도우의 메론입니다. 윈도우는 창이죠. 이 윈도우라는 것은 그 뭡니까? 창문이라는 것은 프레임도 있잖아요. 예, 창문이라는 것은 프레임도 있고 그 다음에 힌지도 있고 벽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윈도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유리가 윈도우의 메론입니다. 부분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윈도우는 페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is a meronym of room. 방의 부분어다. 윈도우는 방의 부분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에 보시면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방의 부분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다는 거야. 방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이것은 방과 윈도우는 부분어 관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보겠습니다. 룸에 저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가 있으니까 부분어 관계예요. 예, 룸에 윈도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아래 아까 페인이 있었어요.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윈도우는 유리를 가지고 있어요. 윈도우는 유리를 가지고 있어. 이것도 부분어 관계예요. 자, 근데 이 관계, 얘하고 관계를 보세요. 룸하고 페인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한 단계 넘어서 룸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 윈도우는 페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룸은 페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결론이 나와 있네요. 페인은 is not a meronym of room. 이렇게 바로 룸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 윈도우는 페인을 가지고 있다. 즉 룸의 부분어, 윈도우는 룸의 부분어고 페인은 윈도우의 부분어지만 페인이 룸의 부분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페인이 룸의 부분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룸은 페인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가 검증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룸은 페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룸에 유리 있어? 네 방에 유리 있어? 내 방에 유리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내 방에 아주 창문이 좋은 창문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내 방에 유리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룸과 페인은 지금 부분어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홀, 구멍이 있어요. 구멍, 버튼. 우리 버튼 여기 단추 있죠? 단추에 이런 버튼 있잖아요. 단추에 버튼 있죠? 단추하고 버튼은 메로님 관계에 있습니다. 단추 안에 버튼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볼까요? 자, 홀. 그 다음에 버튼이에요. 버튼이 있어요. 자, 버튼은 셔츠에 있죠. 셔츠에 있죠. 자, 그러면 버튼과 홀 관계는 메로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셔츠에 버튼이 있습니까? 네, 셔츠에 당연히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은 셔츠의 메로님 관계예요. 그러나 셔츠하고 홀 관계는 내 셔츠에 구멍이 있다? 말이 돼요? 내 셔츠에 구멍이 있다? 셔츠에 버튼이 있다? 말이 되죠? 버튼에 구멍이 있다? 말이 되죠? 셔츠에 구멍이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whole과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칸 건너뛰어서 셔츠와 whole 관계는 메로닌 관계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whole은 셔츠의 메로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약간 들어와서 이 메로닌 관계를 검증을 할 때 요렇게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할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책에 커버가 있고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하고 커버는 북의 메로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요 B번, C번으로 말을 좀 바꿔보시면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페이지는 북의 하나의 파트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으면은 이게 메로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C번도 같이 북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B와 C 관계로 이렇게 말을 바꿔봐서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그것이 메로닌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렇게. 그런데 아까 지금 요렇게 룸은 뭡니까? 네. 저 페인은 룸의 하나의 파트다 라고 말하기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룸은 페인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색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멍은 셔츠의 하나의 파트다. 진짜 어색하잖아요. 그 셔츠는 홀을 가지고 있다. 이 B, C번으로 바꾸는 말 표현 자체가 룸과 페인, 셔츠와 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룸과 페인, 셔츠와 홀이 한 단계 건너 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부분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단어의 의미를 봤고 지금부터 이제 문장의 의미를 볼 텐데, 문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문장의 의미론에서 문장이 의미가 있다. 문장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봤습니까? 단어의 의미는 이 reference, 물론 reference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은 reference 개념으로 단어의 의미를 봤어요. 그쵸? reference 개념으로 단어를 봤어요. 그럼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봅니까? 참이어야 돼요. 그 문장의 의미가 참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찬돌이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찬돌이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참이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한 그 문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 세계에서. 참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썼지만, 지시 관계를 썼지만, 이 문장이 의미가 있을 때는 그 문장이 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짓말로 말했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쟤는 저기서 공부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어. 이건 거짓이에요. 그쵸?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로 지금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다루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에 와서는 문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함의와 전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잘 잡아 두셔야 돼요.
함의와 전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함이 들어갔습니다. entailment. 자, 함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함축이라고 쓰지 마세요. 함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씁니다. 함축이라는 말은 implication이라는 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함의, 함축. 우리가 뭐 말은 비슷하지만은 이 용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The anarchist assassinated the emperor 이렇게 들어갔어요. 1번 문장, A 문장과 B번 문장이 있어요. Emperor died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보시면 이것은 A 문장은 B 문장을 함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함의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의 관계에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의 관계를 정의할 때 그냥 말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A라는 문장이 참이면 자동으로 B라는 문장도 참이 되는 관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의 관계가 A 문장과 B 문장 간의 함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 문장이 참이면 B 문장은 자동으로 참인 문장이 되는, 논리적으로 자동으로 로지컬리하게 자동으로 참이 되는 그 관계에 있을 때 함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이 전제랑 상당히 유사해요. 됐습니까? 일단은 그 말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그 황제를 암살했어요. 이것이 참이면 그 황제가 죽었다라는 것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자동 참이 되는 거. 논리적으로 자동 참이 되는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함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논리적으로 자동으로 참이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암살당했어요. 아나키스트한테 암살당했어? 그럼 황제는 당연히 죽은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A는 B를 함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 함의 관계를 공부할 때 있죠.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의 한번 진리값으로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진리값 정의. Compose Truth Table, 진리 테이블로 entailment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진리 테이블 있죠? 이 진리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함의와 진리 이 구분할 때 함의와 전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함의와 전제를 구분할 때 그냥 어떤 개념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요 진리 테이블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PQ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에 P는 A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 문장이고 Q는 B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archist assassinated the emperor가 지금 참이면, 이 화살표 보죠? 화살표 보이죠? 만약에 이 A 문장이 참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참이라면 자동으로 B번도 참이 되죠. 자, 이 관계. 먼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 화살표 관계. 됐습니까? 잘 따라오죠? 요건 어렵지 않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거짓으로 한번 두겠습니다. 얘가 거짓이라면 어너키스트가 황제를 암살했어. 그걸 거짓이야. 자,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부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이다 그러면 이 말을 부정으로 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did not
딱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죠. 아나키스트가 did not 암살한 것이 거짓이야. 그 말은 지금 그 말은 이 A 문장이 did not assassinate the emperor 이 말이잖아요. 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A 문장의 부정이니까 어너키스트가 황제를 암살하지 않았어. 어너키스트가 황제를 암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이니까. 암살했다의 거짓이니까 암살하지 않은 겁니다. 암살하지 않으면은 지금 비번은 어떻게 돼요? 황제가 죽었다라는 이 문장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황제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암살당해서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암살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안 죽고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나키스트가 엠퍼러를 암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황제가 안 죽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지금 A가 거짓을 하고 우리가 false라고 이 F는 false라고 얘기하는 거고 false 그 다음에 true라고 얘기하면 참이 아니고 거짓일 때 이해되시죠? 자, 요거 헷갈려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뭐가 하지 않을 때 이것이 거짓일 때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는 이제 막 그냥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 도대체 뭐야? 뭐 하지 않을 때 뭐 한다. 뭐 할 때 뭐 하지 않는다. 막 요렇게 막 정신없이 뭔가 지금 어렵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돼요. 짜증나. 책 다 태워버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암살자가 무정부주의자가 황제를 암살했다라는 말이 거짓이야? 그러면 암살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황제가 죽었다라는 것과의 관계는 황제가 죽었을 수도 있지. 병을 걸려서. 아니면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B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그렇게 이어서 차분하게 열 올리면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calm down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한번 슬쩍 보지 마세요. 한번 슬쩍 보면 시험장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헷갈립니다. 바로 헷갈리면서 시험장에서 헷갈림을 당하죠. 헷갈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장에서 심장 박동수 빨라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다 익숙해야 돼요. 내가 한번 봤던 거.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 다 꼼꼼히 공부를 많이 해 두시라는 거예요. 슬쩍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화살표 방향이 달라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순서를 지금 B번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B번 문장 황제가 죽은 것이 거짓이야. 즉 황제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으면은 A본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암살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죽지 않았는데 암살했다는 말은 이게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죽지 않았어.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면 A라는 말도 false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암살했다는 말도. 그러니까 F면은 여기도 F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 다시 D 문장으로 T 봅니다. B번 문장이 사실이야. 황제가 죽었어. 황제가 죽었으면은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암살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false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진리 테이블 관계. 이것이 인테일먼트가 보이는 특징이에요. 진리 테이블에. 인테일먼트 관계가 보이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 인테일먼트만 헷갈려요. 인테일먼트하고 인테일먼트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전제는 별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자, 시나림 동의어죠. 단어에서도 동의어가 있지만 문장에서도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아까 그죠? 앨리스가 이 북을 소유했어요. 이 북은 앨리스 거야.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아까 요 단어는 동의어가 아니라 반의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너무 동의어는 너무 당연하죠. 같은 의미니까 참이면은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참이면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돼요. 둘이 같은 거니까 참 거짓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어 관계는. 맞죠?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예, 참이면 참이,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방향이 어디로 가든 간에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contradiction, 모순입니다. 모순은 뭐예요? 모순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대로 갑니다. 이 모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미스터 존이 내 차를 훔쳤어. 근데 비번은 미스터 존이 내 차를 훔치지 않았어.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은 얘는 거짓. 얘가 거짓이면은 얘가 참. 네 둘 중에 너는 훔쳤어.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게 가는 겁니다. 참이면 거짓, 참이면 거짓 이렇게. 거짓이면 참. 이게 서로 상반되게 아까 동의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예. 컨트라딕션은 서로 반대된 모순이기 때문에 참이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전제 보겠습니다. presupposition. 자, 이게 전제예요. 자, 7번의 이 A 문장과 B 문장은 전제 관계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7번의 A 보시면 John's brother had just got back from Texas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말과 B번의 존은 브라더가 있다. 이 말은 그럼 A 문장은 B 문장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A 문장은 A는 B 문장을 전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함의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까 A가 참이면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 이 관계가 논리적으로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 이거는 아까 함의 관계에서 봤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함의하고 전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이 진리 테이블로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인텔먼트 진리값이 어떻게 됐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T면은 여기는 거짓이었어요. 여기가 거짓이었으면은 여기는 뭐가 있었나요? 여기가 T or false가 됐습니다. 진리값에서. 그쵸? 그 다음에 화살표 반대로 자 해가지고 여기가 참이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쪽이 참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참 거짓부터 시작했죠. 여기 거짓부터 어떻게 들어갔나? 여기 거짓부터 시작했죠. 여기가 거짓이면은 여기도 거짓이야. 근데 여기 순서대로 볼게요. 얘가 참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참이면 여기가 T or false가 되는 거고 여기가 거짓이면은 여기는 지금 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거짓이면 여기도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아까 인텔먼트의 그 진리 테이블 값이죠. 제대로 썼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먼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하나 없어요. 여기를 지금 F로 시작하는 이 화살표 방향이 지금 빠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로부터 돌아왔다라는 게 참이면, 진짜 돌아왔어. 실제로 돌아왔어. 돌아왔으면은 존은 브라더가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남동생이 있는, 뭐 형이든지 남동생이든지 한 명이 있는 게 맞아요. 남동생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이 부분이 다르죠. 전제하고 함축하고. 만약에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로부터 돌아왔다라는 것이 거짓이면, 즉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그것이 거짓이라도 존은 브라더가 있어요.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말이 거짓이라도 존이 브라더가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참입니다. 맞죠? 참이에요.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합의는 이것이 거짓이면 아까 뭐가 있었죠? 아까 무정부주의자가 황제를 암살했다가 거짓이면, 즉 무정부주의자가 황제를 암살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면 뒤에 황제가 죽었다라는 것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연사로 죽을 수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거짓이면 참 또는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지금 여기서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다 외우기가 힘들면 이 두 번째 B번의 문장을 A의 문장을 거짓으로 했을 때 B번 문장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A의 문장을 거짓이라고 했을 때 B번 문장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그 부분만 잘 잡아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가 지금 전제와 함의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차이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볼게요.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브라더가 있다라는 것이 참이면, 존의 브라더가 텍사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죠?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면 이것이 항상 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내 동생이 하나가 있어. 이 말이 내 동생이 방금 미국으로부터 귀국했어. 미국에서 귀국했어. 항상 그 말이 참이 돼야 됩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동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있는 동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달라요. 이 네 번째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거짓이면은 존의 브라더가 있다라는 거, 존이 브라더가 있다라는 게 거짓이야. 즉 존의 브라더가 없으면은 A 문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존의 브라더가 어쩌고 저쩌고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걸 써놓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거짓이면, B번의 문장이 거짓이면 A의 문장의 참 거짓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이 불가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거짓이면은 여기가 거짓으로 지금 자동적으로 거짓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전제와 함의의 차이점입니다. 전제와 함의의 차이점이고요. 전제의 개념이 지금 이 두 함의와 전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전제는 정말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의와 전제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 테이블로 함의와 전제를 구분하시고, 특히 이 두 번째
A 문장이 거짓이면은 얘는 참이 되는데, 전제는 참이 되는데, 함의는 거짓이 되면은 참 또는 거짓으로 지금 서로 다르다라는 점,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difference between 뭡니까? entailment하고 entailment하고 presupposition 전제하고 함의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entailing sentence, 함의하는 문장을 부정한다면, 즉 함의하는 문장이 A번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entailing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한다면, 즉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걸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I saw my father today를 좀 부정했죠. 이것을 부정하면 entailment는 fail이 된다. 즉 함의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보세요. I saw my father, 오늘 아침에 나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면 오늘 누군가를 봤다는 말을 자동적으로 지금 함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나의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 나의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 이 말을 지금 부정해버리면 나는 오늘 누군가를 봤어 라는 말을 함의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보지 않았고 누군가를 봤어. 이 말이 얘를 함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를 함의하는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얘를 함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 자체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보지 않았는데 나는 오늘 누군가를 봤다는 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presupposition 전제하는 문장을 부정하면은 여전히 전제는 지금 살아있다. 전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아까 진리 테이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전제 관계를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제하는 문장이죠. A 문장을 지금 부정을 시켜놨어요. 리버풀의 시장이 지금 저 마을에 있다를 부정했어요. 리버풀의 시장이 마을에 없다. 이렇게 부정해도 여전히 리버풀의 시장이 있다라는 전제는 여전히 A가 B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A가 여전히 11번에서도 부정한 것에 11번에서도 B를 여전히 전제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있던 없던, 시장이 그 마을에 있던 없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함의하는 문장을 부정해버리니까 부정해버리면은 그 함의가 사라지게 돼요. A하고 B 문장에. 그런데 전제는 A 문장, presupposition 전제하는 그 문장을 부정해버려도 여전히 B 문장을 전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negating the presupposing sentence, 전제 문장을 부정하는 것은 does not affect presupposition, 전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됐죠? 아까 진리 테이블에 전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부정해도 이것은 여전히 T였다고 했었잖아. 이게 전제였었어요. 그죠? 이게 전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함의는 이 P의 첫 번째 A 문장을 지금 부정해버리면은 이 Q 두 번째 문장, 즉 아까 뭐 했었죠? 암살했다. 그 황제를 암살했다가 거짓이야. 그럼 얘는 사실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니까 이 문장이 이 문장을 함의하는 관계가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내용의 두 번째 거짓을, 첫 번째 문장을 거짓으로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의 참거짓 상태가 다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제에 대해서 좀 더 나옵니다. Other examples for presupposition.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전제 관계에 있는 그 문장 관계를 한번 보세요. 12번에 보시면 He stopped turning into the werewolf every full moon. 지금 저 뭡니까?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멈췄다. 이 말은 지금 보름달이 뜰 때마다 늑대인간으로 변하곤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제관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에도 보시면 전제관계를 보세요. husband는 바보야. 예, 내가 많이 듣는 말인데요. husband는 바보다. 이 말은 husband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전제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전제관계 보시고요. 14번 여기 요 부분 중요한데 I don't regret leaving London. 런던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 그럼 런던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gret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아래 요 이하의 부분을 전제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번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말레이시아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는 듀블린에 지금 있다. 이번 주 듀블린에 있다라는 말은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제한다. 이런 게 다 전제 관계에 있는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진리 테이블로 옆에다가 P, Q 해놓고 진리 테이블로 한번 보세요. 진리 테이블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참이면 얘도 참이고, 그죠? 이것이 거짓이면 얘는 여전히 참이 되는, 이것이 맞는지 하나씩 계속 해보세요. 실제 맞는지 이 진리 테이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돼요. presupposition trigger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유발하는 요소예요. 이 요소는 어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유발하는, 아까 제가 regret에서 한번 봤었죠. regret에서 예를 들었는데 regret이 나오고 후회하는, 뭐뭇을 후회한다 했을 때 그 후회하는 내용이 전제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휘로 그 다음에 문장 구조로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면 이 어휘만 봐도 이게 전제 관계네, 구조만 봐도 전제 관계네, 바로 알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some types of preposition은 produced by 특별한 단어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번의 데이터 보시면은 It was his behavior with the frog that disgusted me 이렇게 되었어요. 이 부분이 여기 뭐죠? A라는 구분이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쵸? 클래프트 센텐스죠. 클래프트 센텐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번은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클래프트 센텐스는 뭡니까? 이 부분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번에는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잖아요.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도 이 부분이 전제가 되는 거죠. 클래프트 센텐스나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나 이 구조로 인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구정보가 되잖아요. 구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는 이 앞부분에 what으로 시작하는 이 앞부분이 구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정보가 되는 거잖아. 나를 역겹게 만드는 것은, 그러면 나를 역겹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클래프트 센텐스도
나를 역겹게 하는 것은 바로 이때 사이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나를 역겹게 하는 것이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구조 자체로 뭔가가 나를 지금 disgust, 역겹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trigger drive from synthetic structure부터 지금 야기가 된다는 거죠. clapped structure, clapped sentence 17번 A 하고요. pseudo clapped sentence 17번 B는 지금 C번을 전제한다. 전제한다. 왜? 이 자체가 문장 구조로서 이것이 구정보, 이것이 구정보. 구정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정부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전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클래프트 센텐스하고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를 보면은 클래프트 센텐스는 이 뒷부분에 있는 요소. 그 다음에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는 이게 what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전제한다라고 바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을 전제한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것도 볼게요. 이 전제 부분만 맞추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 보시면은 I was riding motorcycles. 모터사이클을 탔어요. Before you learn to walk. 네가 걷는 것을 배우기 전에 나는 오토바이 탔다 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가 걷는 것을 배웠다. 이 종속절의 내용은 바로 전제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구조와 관련이 돼 있죠. 종속절의 내용이 바로 전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도 보시면은 He is even more gullible than you are. 너보다 걔가 훨씬 더 잘 속는 놈이야. 잘 속아 넘어가. 그러면 너도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 전제한다는 거잖아. 이 than 이하에 있는 이 요소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종속절에 있는 요소가 전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급을 했을 때 than 이하에 있는 요소가 전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전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로 한번 볼까요? 어휘가 전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봤지만 regret, realize, 후회한다,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나는 데디아를 후회한다. 보세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번에 A하고 B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에 A번은 realized, factive ver브로 썼고요. thought, 생각하다라는 것은 factive ver브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alize하고 factive 그 뒤 대절은, 요 대절이죠. 대절은 다 동일한데 이 주절에 있는 동사가 factive verb로 사실 동사죠. 데니아를 깨달았다. 그럼 데니아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실의 내용은 전제가 되는 거죠. 미란다가 dandruff를 지금 dandruff를 이게 뭡니까? dandruff가 뭡니까? 저 비듬이죠, 비듬. 비듬이 있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죠? 그러면 이 미란다가 비듬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전제잖아요. 근데 나는 미란다가 비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미란다가 비듬이 있다라는 사실은 전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A 문장은 C 이때 A 문장은 C를 전제하지만 B 문장은 C를 전제하지 않아요. 그쵸? B 문장은 C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여기도 regret하고 conceal을 비교해 놨어요. 이것이 regret이 사실 동사예요. 데니아가 아니죠. 요 이하에 나온 그 행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나나 먹은 것을 후회했다.
그럼 바나나를 먹었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바나나 먹은 것을 후회했다. 그럼 바나나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먹은 행위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C번은 지금 뭡니까? 셀리아가 바나나 먹었다는 그 문장, C번 문장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려하다, 바나나 먹는 것을 고려하다 라는 이 consider 문장은 C번을 전제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 사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제 내용이 조금 더 긴데 여기까지 쉬었다가 전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